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종목들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표들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 차이신 이 PMI도 발표가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우리나라 7월 수출입 지표들도 있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 일단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혼조 출발을 했죠. 출발 이후에 7월 수출입 지표에서 넉 달 연속 적자 발표가 나오면서 한 차례 눌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 반등이 살짝 나온 이후에 중국 제조업 PMI, 그러니까 차이신 PMI가 나왔는데, 컨센보다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 제공했던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죠.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건지, 지표 발표 이후에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한 차례 반등 이후에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눌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보합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0.5% 전후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들의 강세가 조금 시장을 좀 받쳐준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태양광, 뭐 풍력과 같은 신재생 섹터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반등에 따른 어떤 이 조정이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상원 표결 상원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인프라법이 만약에 상원에서 뭐 일단 조민친 의원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가 될 경우 하원에서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아직 중간선거 시작 안 했으니까 현재 상황이라면 하원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바로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아직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보기 전에 오늘 외국인들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코스피 좀 담았네요. 뭐 선현물 모두 다 매수 우위였습니다만 뭐 그렇게 아주 강한 정도의 매수는 아니었고, 그리고 특히나 주로 받아먹는 물량들, 그러니까 위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밑으로 때리는 걸 밑에서 받쳐서 받아먹는 정도의 흐름, 오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 오후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개선세를 보이면서 결국 우호적인 수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조선 섹터들 좋은 모습들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수, 뭐 희귀금속, 희토리 관련한 희귀금속 이런 섹터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반등인지, 아니면 지금 미중 관계가 극렬한 대립,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과연 대만을 방문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역대 아마 최고의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으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만행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거의 뭐 히스테리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 때문에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들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LG화학, 한화솔루션, 현대미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현대차 이런 종목들 좀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전에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쑥 들어갔죠.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양을 봤었을 때는 지속성을 보일 만한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MF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외국인들 매수가 괜찮았고 오늘 상승률도 좋았습니다. 반면 매도상위 쪽에서는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아프리카TV, 다날, 박셀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선광, 이녹스 첨단소재, 원준, HK이노엔 같은 종목들 매도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양이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오늘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닌 이런 정도의 흐름, 지금 이 부분이 이틀간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음봉 상승, 기분 나쁜 상승이었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일단 상쇄를 좀 시켜준 부분은 좋았습니다. 다만 2460 맞고 지금 살짝 윗꼬리를 달았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 내일도 견조하게 2460포인트 도전이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미국 시장 조정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반등한 거에 비해서 우리만 지금 상승을 못했죠. 중국, 일본 다 반등세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뭐 거의 지금 보합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좀 그게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견조한 모습일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조정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견조한 모습으로 그 부분을 내일 받쳐 나가는 다시 이 상쇄를 시켜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해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 주 2460포인트 재돌파 시도가 한 번쯤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는 61선, 내려오는 61선을 넘길 수 있느냐, 맞고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죠. 변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오후장 들어와서는 뭐 거의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이 아마 당분간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시장들이 어떻냐면 옆에 종목들 가는 것들은 좀 보이는데 왜 내 종목들은 안 가 하는 이런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건데요. 현재 내 종목이 오늘 뭐 조금 많이 못 갔다든지 오늘 조금 밀렸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면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거고요. 대신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주춤거리거나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자꾸 조급한 마음을 만들게 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거는 자꾸 가는데 내 거 안 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손절을 치고 갈 걸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애들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나면 내가 딱 타자마자 바로 꼬꾸라지죠. 그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매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관련해서 조금 이번 주 움직일 만한 섹터는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오늘 눌린 섹터도 있고 오늘 움직인 섹터들도 있는데 거기서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얘기는 요 정도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일단 지난주에 역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말씀드린 이후에 변화가 좀 있었던 종목들 오늘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찍었죠. 지금 사실상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요 자리 지지 라인 정도 될 것이고,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내주면 여기까지 일단 밀릴 여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1,700원 전후 자리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1,6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자리를 사실상 찍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후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찍고 밀린 거고요. 윗꼬리를 길게 단 것이고요. 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을 때의 상황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일단 이 윗꼬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윗꼬리를 잡지는 못했는데 오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딱 중간 자리 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 자리쯤 와 있잖아요. 내일 이후에 방향을 잡겠죠. 지금 얘가 요 캔들을 생각을 하면, 요 캔들, 요때의 분봉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긴 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기는 갈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요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것이냐,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냐는 내일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 만약에 위로 방향을 잡아서 종가상, 위로 고개를 딱 들게 되면 다이렉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요거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랬을 때 돌파된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모멘텀 나오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맞고 밀렸다 다시 갈 가능성은 있겠고요. 만약에 밑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까지 채 안 오고 요때처럼 살짝 위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서 정리가 되면서 글쎄요, 이게 정형화된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 8,800원 전후자리 선에서 한번 요렇게 밀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조금 있다.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일단 결정하는 거 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위든 아래든 방향이 딱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여기까지 내가 기다려서 어떻게 뭐 추가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가 내려온 거 참고 그대로 보유하고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고 갔다가 이거 올라가는 거 다시 보고 여기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시행하셨다면 여기서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셨어야 됐겠죠. 비중을 덜어냈다라고 한다면 요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자리쯤 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위로 바로 다이렉트로 또 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서 한번 정리하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대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비중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으로 일단 20주선 맞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2주 연속 맞고 돌파가 안 된 상황인데, 이번 주에 만약에 이 20주선을 돌파를 하려면 지난주 고점을 또 높여야 해요. 이거 돌파해서 이 고점을 높이면 윗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하단 제한적이고 돌파를 하는 그림으로 바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 고점 돌파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좀 눌렸다 가야 될 가능성,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한번 눌렸다 가야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에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키다리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릴 종목이 앞타바이오입니다. 자, 앞타바이오. 제가 지난주에 요거 요렇게 딱 뚫고 나서 요거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하루 도지로 쉬었다 가거나 연속적 상승이 나오거나, 근데 상한가 마감 잔량 괜찮았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서 간다라고 보면 여기까지 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가 27,000원대 초반 자리입니다. 오늘 27,000원대 중반까지 제가 27,400원 전후를 지금 찍어드렸는데 600원까지 딱 찍고 일단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이 자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넘기는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일단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분봉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그 재료도 괜찮고요. 이 이후로 아마 내일 요렇게 나오거나 뭐 살짝 눌림 나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눌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7,000원대 초중반 자리를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내일 저점은 가능하다면 25,000원대 위에서 저점을 찍어주면 제일 좋겠고요. 24,700원 밑으로 찍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24,700원 밑으로 저점이 찍히면 아랫꼬리 달고 끄집어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 밑으로 찍히게 되면 이거 조만간 요 갭 매꾸러 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는 안 찍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안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25,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그냥 저점 딱 찍고 요렇게 도지 하나 만들어주고 하루 정도 요렇게 쉬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더 쉬고 그 다음날 도전을 하든지 요런 정도의 그림이 지금 현재로는 예상이 되고요. 27,000원대 중반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뭔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겠죠. 요 자리 안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안착이 돼야 그 다음 이제 요렇게 가는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일단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다. 현재 나온 모멘텀으로 보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까지는 잡아주면 좀 좋긴 좋겠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 정도 재료를 가지고 물론 오르기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중요한 라인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면 이걸 못 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또 밑으로 한번 또 밀려가지고 한 22,000원대 초반을 또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한번 내려갔다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고생 한두 달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요번에 좀 넘어주기를 요번 주 안에는 좀 넘어주기를 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도 지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좀 복귀가 좀 되기를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오늘 일단 거래량 나온 부분 상당히 괜찮아지고요. 120주선 앞에서 지금 딱 멈춰놓은 자리인데 상황인데 이번 주 가능하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서 이 윗꼬리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냉정하게 이제 보게 되면 이번 주 고점 사실은 찍긴 찍었거든요. 찍긴 찍은 건데 이게 뭐 그 이상 찍기 어려운 정도의 고점이냐 그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한번 걸릴 자리 딱 걸린 거예요. 걸릴 자리 걸린 건데 위로 고점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뭐 종가상으로 조금 더 윗꼬리를 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주 27,000원대 정도는 좀 넘고 마감을 해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긴 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3강 MNT입니다. 와, 이거 신세계 보러 가는 그림이죠. 지금 이 풍력 섹터들, 태양광 섹터들, 2차 전지 섹터들,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인프라법 통과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 섹터들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건데 얘도 지금 19,000원 정도 자리에서 24,000원 정도까지 적은 양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오늘 보면 지난주에 급반등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애들이 오늘 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렇게 움직임들이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아주 중요한 자리인 23,000원대 초반 자리를 일단은 갭으로 띄워서 잡아내고 아랫꼬리로 지지 테스트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23,000원대 초중반 자리는 어느 정도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내로 상원에서의 표결 가능성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모멘텀을 한 번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요 자리 고점 역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딱지와 관련된 애들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구간까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요 정도까지 올라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 경우 좀 이제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형님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딱지를 붙이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쉬어가지고 쉬면서 이 자리 다진 다음에 딱지를 어느 정도 안 붙일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다시 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며느리도 모르는 형님들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봉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고요. 지금 뭐 대체적으로 풍력 섹터들 이런 모습들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상의 그 자리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모양은 다들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요번 주 일단 요거 한번 넘겨주는 흐름 나와주면 좋긴 좋겠습니다.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이건 지금 현재 보유자 영역이지 지금 관심 가지는 분들의 영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리스크 감수를 조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는 기간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 이 23,000원대 초중반 자리 23,300원 전후 자리인데요. 요 자리의 종가 이탈 자체를 기준 라인으로 보시고 그게 아닌 요 자리를 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3강 MNT 앞타바이오 키다리 스튜디오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